예, 자,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15번 향해서님, 그리고 기러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20번 목표님, 대사님, 네, 어서 오세요. 나루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동해바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일곱집 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승우님, 그리고 네, 고무고무님, 토닥토닥님, 하늘이님, 레몬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리소님하고 이수연님, 이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그리고 여기 나영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EK1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11월 3일 화요일 자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는 이제 시장의 주요 이제 핵심 이슈가 이제 미국 대선이죠, 그죠?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보면 이제 대선 그 결과가 이제 속속들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12시 자정부터 이제 투표하자마자 발표하는 것도 있어서 물론 작은 저기 선거구긴 한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밤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신다고 해서 내일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늘 밤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전 세계 이제 1위 국가고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글쎄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인간지표 분석법 및 네, 미 대선 후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어제 제가 방송 좀 길게 했죠, 그죠? 평상시보다 한 20분에서 길게는 뭐 30분 이상씩 어제는 길게 했었는데 어제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 올릴 때도 이제 하나로 올린 게 아니라 반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좀 진짜 제가 그 신경 써서 말씀 많이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심리, 그죠? 네. 심리가 먼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공중에서 바닥을 찍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했던 얘기, 공중에서 바닥을 찍는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인간지표, 심리지표 이런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어제 뭐 강조 정말 많이 했지만 개인들이 3월달에 여기 이렇게 폭락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개인들이 이때보다 심리적으로 지금 더 많이 힘들어요. 희한하죠. 지금은 이렇게 폭락을 안 했는데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왜요? 현실에 닥친 폭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폭락이 안 나왔으니까. 그죠? 네,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뉴스를 많이 보세요. 제발 여러분들 뉴스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간지표, 심리지표,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이해하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 어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심리를 뭐 그 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기법을 하나 이제 들고 와서 설명할 건데 자 보세요. 아, 제가 지금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네, 양해해 주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차트로 이제 뭐 설명하기 전에 이제 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어떤 기법이냐면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오늘 밤에 제대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뭐냐면 고점과 네, 저점을 가장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이 이거 아니에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 그죠? 그리고 사자마자 바로 파는 게 그죠?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고 바로 팔고 그죠? 그 다음에 팔아서 또 좋은 데 가서 또 바로 수익 나고 이게 여러분들의 그 지상과제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사람 속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뭐 바로냐 빨리냐 뭐 그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좀 편안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수익 내기를 원하시죠. 그거를 좀 천천히 하느냐 아주 대놓고 좀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한 방에 하시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저점과 고점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을 많이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 책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요즘에 딱 치면 뭐 기법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런 기법들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왜냐면 저점을 알면 거기가 매수 자리고요. 고점을 알면 거기가 매도 자리일 테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기법을 배우실 때 알고 배우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법은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원리를 모르고 기술을 쓰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참 편하게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기술만 쓰면 많이 여러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상형님 어서 오세요. 네. 항상 원리를 알고 기술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을 맞출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법 하나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를 배워서 실전 매매에 활용하기보다는 그거를 가지고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개미들을 관찰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말이 좀 길었나요? 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기법을 배워서 매매 실전 매매에 쓰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 잘 안 맞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그 개미들을 잘 관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주식을 분석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주식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분석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공감 가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어떠세요? 저 요즘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고 또 연구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 분석, 회계 분석, 기술적 분석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사람들이 자, 고점을 맞출 때 많이 쓰는 기법이 뭐냐면 요겁니다. 외봉, 쌍봉, 봉우리가 3개죠? 3봉. 저점을 맞출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외바닥, 쌍바닥, 그 다음에 삼중바닥입니다. 이게 기법이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기법을 되게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18분이죠. 네, 뽀야님 어서오세요. 자, 기법이 이게 기법이에요. 봉우리가 1개냐 2개냐 3개냐 뭐 4개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바닥도 외바닥이냐 쌍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요건데 요거를 자 이게 변형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변형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외봉은 변형 올 게 하나도 별로 없겠죠. 그죠? 봉우리가 하나니까. 근데 고점 찍을 때 쌍봉이 있죠. 이 쌍봉이 약간 변형이 와요. 어떻게? 자, 이게 변형됩니다. 어떻게 변형될까요? 쉬워요. 원리를 알면 쉽다니까요. M자 모양이죠? 이게 변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게 조금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이 높은 쌍봉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승 N자형 타입이라고 그러죠. 이건 N자고 똑같은 M자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N자로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오른쪽 봉우리가 높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른쪽 봉우리가 낮은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삼봉, 삼산 같은 얘기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위아래가 똑같죠. 원래 기법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고점을 3번 찍으면 그 다음에 폭락 나온다. 이거는 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점과 저점이 동일하죠? 그럼 뭐예요?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쉽죠. 기법을 알고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살짝 이제 바뀔 때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봉우리가 3개인데 가운데가 높고 양쪽은 똑같다 치자고요. 이게 뭐예요? 촛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촛대. 네. 촛불이 탈 때 보면 가운데 불꽃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고 양쪽에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죄송해요. 제가 봐도 초 같진 않네요. 네. 그림을 하도 못 그려서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전문가나 봐요. 전문가는 선만 잘 그리면 되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하잖아요. 머리, 어깨. 그쵸?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법을 배우실 거면 정확하게 알고 배우세요. 알고. 이게 뭐냐면 이게 살짝 변형되는 겁니다. 이게 살짝 변형이 돼요. 그거를 각각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은 고점은 보통 이거예요.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인데 봉우리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약간은 그 차이입니다. 바닥은요. 외바닥이 좀 천천히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둥근 원형 바닥 이런 거예요. 아니면 쌍바닥이면 쌍바닥은 셋 중 하나거든요. 저점과 2개 저점이 동일하든가 아니면 약간 낮든가 이걸 우리가 짝꿍댕이라고 하죠. 아니면 오른쪽 약간 높든가. 그러면 삼중바닥은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점이 3개가 똑같든가 그죠? 똑같은 뭐가 돼요? 똑같죠. 박스권이죠. 이거는 이제 W 형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가 유독 낮을 수가 있겠죠. 이게 헤드앤숄더형인데 뒤집어 놨죠.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상승 반전형. 지금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급하게 상승으로 반전해서 오래오래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타고 다니던 차 이제 팔아야 돼요. 주식 사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다 던지고 도망가죠. 무서워서. 요즘에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런 폭락이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요.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대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제가 방송할 때 그래 점잖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되게 답답해하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 주변에 지인들이 그래요. 우리 회원들은 안 그러는데 지인들이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요즘에 말리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안 되겠대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증시가 폭락도 안 했는데 이때보다 심리가 더 안 좋아요. 어제 그래서 하루 종일 얘기한 거예요. 저녁 방송할 때. 오죽하면 방송을 1시간 반 정도 했잖아요. 어제. 그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왜 해드릴까요? 개인들이 지금 막 고민들 하고 있죠. 뭘 고민해요? 폭락 나올까봐.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자, 개인들은요 전문가들처럼 주식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하시죠, 그죠? 네. 이 개인들이 그렇게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뭘 들었거나 뭘 배웠다는 얘기예요. 뭘 들었을까요? 폭락 나온다 들었겠죠. 누군가한테 뭘 배웠을까요? 옛날 기법 배웠겠죠. 뭘 배웠느냐? 사람들이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삼산. 봉우리가 3개죠? 하나를 산이라고 보는 거죠. 봉우리가 3개니까 삼산 아니면 삼봉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법이 잘 보세요. 네. 봉우리가 3개가 나왔는데 이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여기 지지선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막 급등하다가 툭 하고 한번 떨어졌겠죠. 자, 첫 번째 봉우리를 찍고 첫 번째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이죠. 이게 고점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게 쭉 올라가요. 가운데가 좀 높아요. 툭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고점을 찍고
두 번째 저점을 찍었어요. 이게 기법이 옛날 기법.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등이 쭉 나왔어요. 그때는 대충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꺾여요. 퉁 떨어졌어요. 자, 세 번째 고점과 세 번째 저점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일 때가 있고 비관적일 때가 있는데 주식시장의 심리가 매우 비관적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삼봉이다. 저기 고점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입니다. 이게 나오면 폭락 나올 수 있다.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겁을 먹거든요. 사람들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이 기법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해집니다. 왜 가난해질까요? 주식을 사서 물려서 가난해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서 물리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에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죠? 주식 사서 손해보면은 가난해지는 거죠? 아니요. 나중에 상승장 나왔는데 주식 안 들고 있으면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남들 돈 버는데 혼자서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그거를 항상 두려워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지금 어떤 기법에 속았냐면 이거예요. 이게 그 헤드앤숄더형, 삼산 그런 기법인데 여기에서 있죠. 전저점 여기 빨간색 요 거놨죠. 이 기법 핵심이 뭔지 압니까? 뭐냐? 자, 여기를 요 선을 깨지면 뭐예요? 확실하게 봉우리가 3개가 나오고 여기서 또 거래가 또 많으면 세력들이 그만큼 많이 팔아먹고 도망간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여기 이 지지선을 깨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버리고 현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손해가 30%건 40%건 일단은 현금을 챙기고 나중에 폭락 나올 거를 대비해라. 그리고 폭락 이만큼 나오거든 여기서 다시 사서 올라올 때 팔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그 나쁜 아저씨들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 기법 때문에 그래요. 이 기법 핵심이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저점 3개 있죠. 여기를 깨면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라. 더 큰 손해 보기 싫으면 팔아라. 그게 바로 주식 리스크 관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법이 언제 나온 건 줄 아세요? 언제 나왔을까요? 이 기법이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잘 먹히던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뭐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외환위기 전후니까 그죠? 네. 그때 뭐 하셨어요? 가득하시죠? 한 20년 지난 얘기니까요. 그쵸? 네. 그만큼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는 집에 컴퓨터도 없었어요. PC방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그때 공중전화 앞에 줄 서갖고 전화했는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먹히던 비법입니다. 여기를 딱 건들면 아까 제가 아마 목소리 힘껏 얘기했죠? 도망가라 이거예요. 큰일 났다고, 조정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많은 개인들이 이런 기법을 알고 있고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배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여기를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여기 이게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전저점인 거예요. 전저점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안 깨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겠죠. 이 기법을 배운 사람들, 비관론자들한테 이걸 들은 사람들은 절대 여기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었겠죠. 세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세력이면 여기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나는 내가 세력이면 깬다 1번, 안 깬다 4번 찍어보세요. 이럴 땐 빡빡 찍어요. 저기 빨리빨리 찍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세력이시면 깬다 1번, 안 깬다 4번. 깨시겠어요, 안 깨시겠어요? 한번 안 깨시겠어요? 깨시겠죠? 그렇죠. 깨시겠죠? 왜요? 심심해서? 아니요. 그분들
털리게 하려고 건들겠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세력도 손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톡 건드리는 거예요. 톡 건드리고 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드디어 전저점 깨졌다 도망가자 막 그러겠죠. 막 도망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야 전저점 깨졌어. 이거 저 김도사님이 그러는데 내 아는 직장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주식 잘하는데 김도사님이 그분이 전저점 깨졌다고 빨리 도망가래. 너도 빨리 손절해. 그러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딱 고르고 바로 감아 올려버립니다. 그 세력이 메롱 그러고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코로나 이후에 한두 번 그랬는 줄 아세요? 계속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네, 코스닥 지수를 보시는 거예요. 코스닥. 네. 요즘에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네. 코스 네. 닭이라고 부릅니다. 차트가 병든 닭처럼 조금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고 병든 닭 같죠, 그죠? 네. 병든 닭 같은 그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쯤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주린 여러분들 그 휴대폰 있죠? 휴대폰으로 주식 차트 보지 마세요. 바보 되십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차트 분석하시면 바보 되세요. 네, 왜 그런지 내가 내일 특별히 얘기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시면 바보 된다고요. 컴퓨터 HTS로 차트 봐도 잘못 보시면 바보 되거든요. 근데 휴대폰으로 보시면요, 죄송한데 100% 바보 됩니다. 네. 뭐 월봉이나 연봉 정도 볼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거기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 보시죠, 100% 바보 됩니다. 왜냐면 시야가 좁아져서 더 바보 됩니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내일 얘기 안 하거든 얘기해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삼봉이잖아요. 상승은 초라하게, 급락은 화끈하게. 그죠? 그러면서 봉우리 3개 만들어놨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쭉 치고 올라갔죠. 떨어졌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저점 급등했다가 떨어졌어요. 대충 여기죠. 두 번째 저점. 자, 그러면 선을 어디다 그으면 되냐면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예요. 이평선 지우고 깔끔하게 볼까요? 제가 오늘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 얘기할 줄 아셨죠? 저녁 방송에 안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되든 주식시장은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셔야 되거든요. 보통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개별주 테마주 증세 열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보세요. 화동 하나 나왔죠? 꺾었어요. 그 다음에 나왔죠? 자, 대충 여기까지 왔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보면 돼요. 그냥 융통성 있게 거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 왔어요. 이게 뭐예요? 삼산이죠? 봉우리 하나, 둘, 셋. 가운데가 높죠? 그 아까 뭐예요? 역 헤드앤숄더요. 이런 차트가 나왔는데 자, 전저점을 이렇게 딱 깨잖아요. 그럼 비관론자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드디어 폭락이 시작됐다. 끝났다. 빨리 팔아라. 지금 빨리 파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거다. 그게 리스크 관리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팝니다. 제가 특정 개인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기법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누구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법이 그래요. 배우신 분들 아시죠?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손절하라고 가르치죠. 맞죠? 근데 어때요? 딱 하루, 이틀 딱 긁어서 바로 올라가 버렸죠? 이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이날 왜 이렇게 폭락했어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폭락했을 때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거꾸로 여쭤볼게요. 왜 폭락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예, 거의 대부분 왜 급락했는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함부로 손절하십니다.
그리고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 지점까지는 저녁 방송 매일 열어서 지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딱 찍고 이제 올리면서부터는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죄송한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맞는 것 같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그 이후로는 지수 얘기 잘 안 하죠.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해놓고 그 뒤로는 지수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세력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최근에 한 3, 4일 동안은 지수 얘기 잘 안 하죠? 딴 얘기 하죠? 개별주를 해야 된다, 대선주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뉴욕 대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누가 되든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왜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턱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최대한 빨리 쫙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래요. 이게 뭐 고점에서 나오는 천장에서 나오는 삼봉일 수도 있어요. 삼산 삼봉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쓰리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들 나가라고 한번 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다우지수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코스닥 지수만 갖고 얘기하면은 또 안 믿으세요. 다우지수, 나스닥, 다우지수를 보시면 되겠다. 다우지수가 전저점이 어디예요? 직전 저점이 여기죠. 여기 9월달에 아무 이유 없이 하락했다가 올라왔다가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를 톡 깬 다음에 전저점 톡 깬 다음에 바로 올려버렸어요. 예? 바로 올렸다고요. 이렇게 놓고 있어요. S&P 500 지수도 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죠. 네, 이제 다우 지수를 많이 보시니까 이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톡 건드려 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안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더 재밌게 해놨어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여기 요 정도까지 괜찮았잖아요, 그죠? 괜찮았는데 언제 여기 10월 30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저기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네, 막 대형주도 막 무너지고 전저점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요거를 잘 보시면 아주 기술적으로 살짝 깼어요. 진짜 아주 살짝 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 네. 아주 살짝, 그죠? 네. 살짝 깼어요. 살짝 깼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날 음봉이 세게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개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 다음날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저점 깼는데 되게 불안했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첫 번째 21선 깨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저점 깨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누가 해요? 세력들이 하거든요. 왜요? 불안하라고, 나가라고. 턱 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뭐 우리 흔한 말로 잘하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살짝만 턱 쳤는데 막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불안하게 준비시키는 게 누구냐? 뉴스. 언론에서 만드는 뉴스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전달하는 호들갑 떠는 나쁜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관론자들. 제가 맨날 비관론자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니까. 근데 이 불안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지수가 꼭 이렇게 폭락을 해야지만 바닥을 찍는 게 아니다. 공중에서도 바닥을 찍는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도 찍어요. 이런 식으로도. 공중에서 막 흔든 다음에 또 가요. 저는 증시가 이렇게 바로 폭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지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오래오래 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되게 힘들어했느냐? 요 지점에서 아주 극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차트죠. 제가 차트를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한 3, 4년 동안은 하루에 진짜 3시간, 어쩔 땐 2시간 자면서 계속 차트
차트만 봤던 적이 있어요. 3년인가를. 근데 차트를 독학을 했어요. 독학했다고. 뭐 책 보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독학을 많이 했어요. 해석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네. 독학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트 설명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냐면 회원들한테 강의할 때 이용을 많이 하죠. 개인들 심리학 이런 걸 접목을 시켜서 이 차트를 갖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차트를 갖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학을 많이 했고 공부를 이쪽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경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저도 한때 비관론자였다고. 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어떻게 할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시면 토건들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으로 개인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끌면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옆으로 쭉 눕히면은 변동성이 확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뭐 지수가 들었다 놨다 급락도 하고 때로는 급등도 해야지 단타도 치고, 그죠? 종목들 올라갈 때 수익도 좀 내고, 아니면 저 낙폭과대가 좀 심하게 떨어지면 좀 싸게 사서 비싸게도 팔고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걸 못 해버리게 옆으로 이렇게 쭉 눌러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옆으로 보내버리면, 끌고 가면 개인들이 미쳐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건 저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팍 눌렀죠.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최소한 여기 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2달 가까이 수익이 안 나고 있겠죠. 그냥 일반 개인이 이 지수대로 그대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이 어떻게 나겠어요? 일반 개인들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눌러놨으니까 수익이 안 나겠죠. 네. 한 2달 정도 이렇게 눌러놓으니까 요즘에 그런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단기 성향. 단기 매매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단기 성향인 분들이 대번 먼저 반응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저히 못 견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쉬고 싶다. 다 던져버리고 싶다. 너무 힘들다. 단기 성향인 분들이 그래요. 이 얘기를 자꾸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좀 참으라고요. 다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얼추 공중에서 지금 바닥에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를 한번 깼다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편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지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걱정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수를 걱정한 게 아니라 지수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걱정한 거죠. 딴 얘기 하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것 같을 때는 제가 제 방송 잘 들으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하락할 것 같을 때 있죠. 그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조심하라고. 욕심내지 마시고 고점에 있는 거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한번 쏟아질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욱 쏟아지죠? 그래 이제 바닥쯤 되면 그럽니다. 손절하지 말고 참으시라고. 그쪽에서 바닥 나서 쭉 올라갑니다. 딱 트는 순간 그럽니다. 빨리 매집하라고. 다시 이렇게 이제 꺾이기 전에 보면 또 욕심내지 말라고. 과열된 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딱 돌았을 타이밍에는 빨리 매집하라고. 늦었으니까 빨리 매집하라고. 여기서도 매집하라고 하지만 돌았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매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알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지,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내일 뚜껑 열면 알겠죠. 그렇죠? 네. 세력은 누가 되든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게 수익을 내면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돼요. 누가 되든 뭐가 중요한데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집권했다고 이민 갔습니까?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서 집권했다고 이민 가셨습니까? 가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먼 나라 저기 미국이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 우리나라랑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죠, 그죠?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뭐 바뀌었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이 됐다고 해서 이민 가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떠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걱정들 하세요? 누가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제가 오늘도 얘기하지만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뉴스 보시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뉴스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뉴스 얘기하다가는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아까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뉴스 보지 마세요. 오늘 밤에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결과만 확인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개별주를, 테마주를 공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도 아마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정책이 약간 더 변환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재선을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추구하는 그런 이상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대기업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약간 그 대기업 관련주들은 올라갈 때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전 세계 정부도 전 세계 대기업, 전 세계 그 퍼져 있는 그런 기업들도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튼 누가 되든지 간에 정부도 각 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개별주 테마주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그냥 맘만 먹으면 며칠이면 매직 끝나는데.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즉각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제 힘을 내게 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설레발치는 뉴스, 언론, 비관노자들 온갖 그 설레발을 다 여러분들 귀 속에 집어넣지 마시고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거, 그 꿈을 이루시려면 귀를 닫고 때로는 눈을 감고 그죠? 내 마음을 지키면서 또박또박 걸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하려고 준비한 거에다가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뭐냐면 폭등 전에 반드시 굶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폭등 전에 반드시 굶겨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주 그냥 쫄쫄쫄 굶깁니다. 제가 막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종목이 노출될 수 있어서 그거 못하겠고 아무튼 폭풍전 급등전에 아무튼 쫄쫄쫄 굶깁니다. 굶긴다고. 예전에 이건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건데 미국 그 대선 전에 있죠. 대선 전에 잘 보세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잘 보이세요? 일부러 좀 크게 해놨는데 다 보이시죠? 네, 네네. 자 보세요. 네네. 몇 분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자 4년 전에 2016년 여기에서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고 2012년도 여기에도 대선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였겠죠? 네, 보자고요. 네.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대선이 11월 8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요 날이었어요. 대선 앞두고 뭐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운봉 하나 때려놓고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때 여러분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증시는 그러고 나서 미국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올라갔다고요. 미 대선 그때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됐을 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에서도 이만큼 올라갔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이만큼 갔고 순간적으로 이만큼 갔고 미중 무역 전쟁 치르면서 이만큼 갔고 그랬어요. 근데
고전에 가기 전에 뭐 했느냐? 확대해서 다시 보세요. 뭐 했어요? 멀쩡한 증시 밑으로 한번 후려쳐버리고 쫄쫄쫄쫄쫄 굶긴 다음에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 내쫓고, 그쵸?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켜서 개인들을 털어냈죠.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멀쩡하던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막 이탈하잖아요. 이렇게 막 돈 아꼈다가 하잖아요. 이랬다니까요. 매년 매번 똑같아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번 똑같아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그때마다 거의 비슷해요. 국제유가 급락 급등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못 해보셔서 그렇지 거의 비슷해요. 바닥에서 비관론자들 설레발 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설레발이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죠.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왠지 이때랑 비슷해 보이시지 않나요? 차라리 여러분들 속으실 거면 저 같은 긍정론자들한테 속으세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으면 평생 돈 못 벌어요. 근데 긍정론자한테 속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긍정적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노력하겠죠. 노력하는 사람한테 수익이 안 옵니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비관론자들은 낙폭에 따른 반등 위주로 공략을 하거든요. 손절 우습게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비관론자는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내 와이프일 수도 있고요, 내 신랑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잘 찾아보세요.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미국 대선 끝나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익들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폭풍전, 그러니까 폭등 전에 반드시 굶깁니다. 이거를 개별주를 가지고 얘기하면 더 좋은데 아무튼 이제 거의 쫄쫄쫄 굶깁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이제 예를 드는 게 유라테크인데 다 팔았으니까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저는 세종시 테마주를 지금도 좋게 생각해요. 근데 급등 나오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급등을 쭉 나오기 전에 이 급등주 연구하는 개인들을 보면은요, 여기만 연구하대요. 여기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래 터지고 나서 연구하시면 큰 수익 못 내요. 급등주를 연구하려면 요 밑에를 연구해야 돼요. 밑에랑 이런 자리 들었다가 놓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를 연구해야지 큰 돈 벌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법 있죠? 그거는 여기에서 매매하는 기법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드린 기법은 뭔지 아세요? 여기를 파는 기법이에요. 우리 방에서 이제 매매일주 올라오면은 막 최소한 50, 100%, 뭐 200%, 때로는 뭐 400%짜리 올라오고 400%짜리 수익도 나오죠. 그런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면요 그 수익이 거의 안 나와요. 뭐 10%짜리, 20%짜리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승률도 떨어지고 확률도 떨어지죠. 수익률도 떨어지고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듣고 계시면 그분들도 아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누적된 수익을 좋아한다, 손절하는 거 싫어한다, 나는 조금 뭐 일주일, 2주일, 보름 이상 뭐 한 달 두고 가는 건 난 개의치 않는다, 이런 거 하세요. 그렇게 편안합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드리는 기법은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런 데서 팔 때까지 리딩해 드리는 거예요. 회비가 비싸죠. 저는 왜 비싼 줄 아세요? 맨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 추천하는 거 10초면 끝나요. 무슨 종목을, 자 스윙 무슨 종목 무슨 재료니까 매수하세요. 그럴 끝이에요. 그래요. 그거는. 네. 예승훈님 어서. 예승훈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그런다고요. 이제 추천은 그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팔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최대한 비싸게 팔게 해드리려고. 개인들이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심리가 녹아내리고 힘들릴 때 그거 멘탈 붙잡아 드리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낮에 한 3시간 가까이 방송해요. 장중에는 또 회원들 또 이렇게 상담해 드리고, 네.
하루 종일 얘기해요. 옛날에는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10년 전에는. 네,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옛날 목소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목이 좀 목소리 자체 쉰 것 같아요. 진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전 이게 리딩이라고 생각해요. 네. 회원들한테 종목을 추천해놓고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추천하고 나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팔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시황 얘기해줄 때도 있고 어떤 기법 얘기해줄 때도 있고 인간지표 얘기해줄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인간지표 분석법, 심리지표 분석법이라고 했었죠. 여기 왜 있는지 아세요?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접목시키시면 돼요. 어디요? 여기라고 지금. 6월달, 7월달에 개인들이 진짜 엄청나게 막 힘들어하셨었어요. 왜요? 폭락 온다고. 근데 지금은요 더하잖아요. 이때보다 사람들이 더하다니까요. 이때 멀쩡했던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뉴스 좀 그만 보라고. 안 볼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대요. 네. 하루 종일 뉴스만 봐요. 네. 하루 종일 뉴스만 봐요. 하루 종일 뉴스만. 그 시간에 사모님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부부간에 그죠? 네, 사랑이 더 싹트겠네요. 그죠? 네. 뉴스 좀 그만 보고 차라리 그냥 사모님 얼굴이나 쳐다보라고. 네. 자꾸 보다 보면 뭐 다시 또 옛날 감정이 또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죠? 차라리 그러라고. 죽어도 YTN, 연합뉴스, TV조선, 채널 KBS, MBC 뉴스, JTBC 하루 종일 뉴스만 봐 그냥. 네.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돈 하나도 안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광고, 그죠? 네, 광고도 많이 보시게 되니까 언론사만 좋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여기 수훈이 말씀대로 개한테 물리면 병원에 가시고 사람한테 물리면 경찰서 가시고 네. 주식한테 물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런 데서 하세요. 이런 데서 단기 매매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전문가 할 때 이런 데서 단기 매매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알았어요. 여기에서도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왜요? 재료 분석이라는 걸 잘하면 바닥에서도 단타 칠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조금 더 돌아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안해지시면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예, 레드골드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많이 쉬었어요. 목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왜요? 자, 방송 오늘 좀 더 할까요? 10분만 더 할게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했었죠. 지난주였을 텐데 지난주 후반부쯤에 빅히트 이 녀석을 막 얘기했죠. 제가 제 방송을 듣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쯤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요일 날이죠. 빅히트 물리신 분들 힘내라고 제가 그러면서 막 물타기 하는 방법 뭐 그런 얘기 막 해드렸죠. 물타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굳이 이걸 사야 되느냐, 다른 걸 사는 방법이 있다, 그죠? 나중에 양목 날 때 사는 게 편하다 막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왜 있는 줄 아세요? 손절하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요? 얼추 양목 날 때가 됐으니까 손절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제가 대놓고 그런 얘기 안 해드려요. 무방에서는 대놓고 얘기 안 해요. 여기가 바닥이다, 저기가 고점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이 얘기를 듣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고점이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놓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난 그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얘기 안 해요. 무방에서는. 네, 유료 회원들 앞에서는 대놓고 얘기해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주시니까. 근데 무방에서는 조심한다고요. 바닥에서는 이제 대충 바닥에 나오죠. 단기 바닥일 수도 있고 중장기 바닥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바닥에서는 무방에서도 세게 얘기 안 해요. 살짝 돌려서 얘기해요. 힘내라. 그리고 함부로 손절하지 마라. 쓱 얘기 없이 나갑니다.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너무 대놓고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방송 듣다가 가서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문봉이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저 때문이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나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문봉 한두 개 더 나온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쓱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고 있는 분들 힘내시라고. 실제로 요거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랬어요. 좀 들고 있으시라고. 오늘 6% 가까이 반등 나왔어요. 물리신 분들한테는 이게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마음에 좀 위로를 받거든요. 이런 양봉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추천한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 이런 양봉 한 개나 아니면 하나 반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기서 사신 분들 탈출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철이 없어서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바닥에서 들어가서 공략하고 여기서 수익 나면 막 자랑하고 술도 먹고 막 그랬어요. 철딱선이 없을 때. 저도 그랬는데 뭐 지금도 뭐 철들려면 멀었지만 요즘에 그냥 그래요. 이런 거 보면 가슴 아파요. 네. 물리신 분들 뭐 알고 물렸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잘 올라와서 물리신 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 말의 뉘앙스를 잘 들으시면 돼요. 유료원들한테는 대놓고 얘기하지만 무방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종목에 영향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빅히트가 양봉 나왔죠? 뭐 본 김에 좀 더 얘기해드리면 이런 양봉이 이거 양봉 아직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작고 짧아요. 거래량이 너무 적고 캔들도 작고 짧다고요. 길이가 좀 더 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한숨 돌릴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거 나오고 거래량도 이 정도 나와주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캔들 길이는 상관이 없는데 거래량이 한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게 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면 1번 찍으시고요. 네. 궁금하면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궁금하세요? 왜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지? 별로 안 찍으시네. 넘어갈까요? 관심들이 없는 종목인가 보다. 궁금하세요? 간단해요. 이게 나와야지 주가를 되돌릴 수 있는 바닥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거 캠핑 많이 다니시죠? 캠핑. 저는 뭐 캠핑을 잘 모르지만 텐트 칠 때 뭐 세우세요? 볼 때 기둥 세우죠? 네, 그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위에 그 텐트부터 친 다음에 기둥 세워요? 아니면 기둥부터 먼저 박은 다음에 텐트 쳐요? 기둥부터 세우죠? 네, 그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차트 쉬워요. 네. 쉽다니까요. 일단 볼대 밑에는 뭐예요? 말뚝. 요거는 텐트 볼대 그죠? 기둥 밑에 거는 말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뚝 박은데 어떻게 해요? 땅에다 막 누르죠?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자, 볼대 말뚝 나왔어요. 말뚝 박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꽝꽝꽝 치죠? 고정하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콩콩콩콩콩 찍으면서 약간 눌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빅히트에서 물린 거나 꼭 한을 풀어야 되겠다. 내가 원래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물려서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내 빅히트에서 내가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고 나오리라 그러시면 나중에 차트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나오거든 그때쯤 들어가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어디에요? 정신적으로 편합니다. 아셨죠? 이런 데서는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물타기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빨리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탈출하고 싶다고 여기서 나오시면 돼요. 왜냐면 또 누르거든요. 싫으시죠? 탈출하시면 돼요. 네. 차트가 거의 되게 그래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얘기 또 밑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탈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요. 9시가 벌써 넘었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기법 강의세요? 아니면 종목 분석? 뭐 그런 거 다 듣기 원하시죠? 내일부터는 좀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나니까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더 잘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원하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아, 그리고 내일 있죠. 그 내일부터는 그 무쏘TV 있죠. 예, 무쏘TV라고 있는데 네이버에 이제 무쏘TV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 내일은 무쏘TV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저녁 8시에 방송할 거예요. 네이버에 그 무쏘 있죠. 옛날에 쌍용차 무쏘 그죠? 네. 새로 저기 한 사이트인데 무쏘TV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8시에 방송하니까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무쏘 한글로 무쏘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TV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네. 전 8시에 거기서 방송할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한눈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거 그죠? 그 꿈을 이루시려면 이렇게 힘들 때 매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폭동전에 세력이 개인들을 쫄쫄쫄쫄 굶겨요.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보시면 쓰나미 영화 있죠. 쓰나미 영화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해운대 뭐 그런 거라든지 그 해외 그 딥 임팩트였나? 하여튼 뭐 그런 영화 보면은 재난 영화 보면 큰 쓰나미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지진이 터지죠. 지진 같은 게 터지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올 때 어때요? 해안가에 있는 물이 바다 쪽으로 쫙 빠지죠. 그 다음에 쓰나미 오잖아요. 그쵸? 쫙 빠질 때. 네. 그런 것처럼 주식 거래량이나 호가창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쫙 빠집니다. 지금 아마 그 기분 아니세요? 수익도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다. 그죠? 뭔가가 쫙 빠지는 느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급등전에 폭등전에 쫄쫄쫄 굶긴다는 그 뜻입니다. 굉장히 갈증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쓰나미가 오죠. 그 쓰나미가 여러분들을 이제 해롭게 하는 그런 쓰나미가 아니라 네, 돈의 쓰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신 것만큼 그만큼 수익 나는 게 그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네. 인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묵묵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랍니다. 그 인내는 반드시 수익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잊지 마세요. 네. 저도 이걸 경험을 해봤는데 반드시 수익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인간지표 분석법은 이겁니다. 개인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회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죠? 원하는 수익 날 때까지 그렇게 인내를 조금만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선 끝나고 분명히 우리나라 세력들이 개별주 테마주에서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기대 한번 해보시죠.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박이님 감사합니다. 대박이다님도 대박이오님 그 다음에 대박이다님도 감사하고요. 네. 자, 내일 아무튼 저녁 8시에 그 무쏘TV에서 방송이 있으니까 채널 검색하시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또 봬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